전산회계 문제 1번이 기초정보관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만 가시는 거예요. 어디만 가시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4개랑 여기 전기분 뭐야? 재무제표.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총 3문제 있으시죠? 네. 10시 40분까지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은 별거 없죠? 거래처 등록하셔서 1056 주가나전자 매입 그 다음에 12986 78690 대표자 이름은 이은성 제조 도소매 그다음에 전자제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118 100 1호 되셨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타 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처별 초기월은 뭐 기억하라 그랬죠? F2를 코드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F2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일단 F2 자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바드럼 가서 송강이 300 강림이 1280 그리고 여기 꼭 보고 나가셔야 돼요. 차익은 항상 얼마요? 0.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더라벨이 360 통진이 얼마요? 250 차익 안 뜨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800번대에 반영되어 있음. 그러면 이걸 보고 요게 되면 푸는 거예요. 뭐가 되면 푸냐면 500번대 복리후생비 240만원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240만원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일단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번대는 여기죠. 원가명세서. 여기는 어디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순서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 어디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푸는 거고 나 쳐다봤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빼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모르는 거 손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는 거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가명세서. 그래서 원가명세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 240만 원을 늘리라 그랬어요? 줄이라 그랬어요? 늘리라 그랬죠. 그러면 590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네, 240을 더해요. 그러면 830 나와요. 그래서 고치세요. 왜 고치는지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고쳐요?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보러 가야 되죠? 누구 적어야 돼요?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아이고, 여기 있어요. 439 450 빵빵빵을 적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이제 어디로 가세요? 손익계산서. 여기 아이고 여기 있어요.
손익계산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 얼마라고 있죠? 980에서 얼마를 빼요? 네, 240을 빼요. 그러면 얼마 되죠? 740. 요거 고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오세요. 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오셔서 우리 얘 고치려고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를 얼마로 고치세요? 439, 400 빵빵빵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적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죠? 29479 빵빵빵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어디에요? 네, 미처분 잉여금 여기에요. 정기분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으로 오세요. 그래서 잉여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확인했더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고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미처분이익 잉여금. 미처분 얼마예요? 1, 2, 3 빵빵빵 빵빵빵 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저기로 가야죠.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표. 그래서 전기분 재무 상태표로 들어오세요. 이제 종료하시고 여기 전기분 재무 상태표 눌러 주시고요. 네. 왜냐면 거기 다음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게 틀렸으면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대차 차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끝.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기억나면 하는 거고요. 딱 봤는데 순서 기억 안 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일반전표세요. 그래서 11시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총 6개입니다. 그래서 분개하시고 등록도 해보세요. 모르겠는 건 비워두십시오. 같이 보시면 1번은 대손이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1시간씩 드릴 거예요. 어차피 한 번씩은 해봐야 되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풀 겁니다. 일단 대손 충당금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충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자르면 대손 상각비 아니면 기타. 그래서 매출 채권,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못 받은 돈이 1200인데 준비는 500밖에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준비는 500, 그 다음에 못 받은 거는 얼마 있다고요? 1200 달라일럭 라일럭.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 얼마요? 700. 그래서 7월 7일 가서 넣으면 되죠. 대손 충당금 500,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 700, 외상 매출금 달러 1억. 그 다음에 7월 15일 아니요, 109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요 옆에 있잖아요. 요걸로 보시면 돼요. 원래 번호를 외우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거는 힌트가 없을 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여기 힌트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로 보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어음 받았대요. 그리고 입력할 시간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입력 이따 하세요. 받을 어음이 500이죠.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650이죠. 여기도 희망.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150.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7월 15일 날 받을 어음 희망 500,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 예금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15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희망. 그래서 제가 거래처 써드린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거래처 써드린 거는 꼭 여기에 번호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차변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받으러 오면만 있어요? 그럼 받으러 오면만 있어야죠. 얘는 있든 없든 상관없고, 얘는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럼 바드러움하고 정리할 때 바드러움하고 외상 매출금 지급어음에는 다 거래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외상 매출금에 썼죠. 그럼 다음부터 외상 매출금 나오면 쓰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으러움에 썼죠. 그러면 다음부터 받으러움 나올 때마다 뭐 하세요? 거래처 쓰시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열심히 외우세요. 이거 외울 시간에 이론을 외우라고요. 이거는 분개하면 늘어요. 근데 이론은 해도 안 는다니까요. 제 장담하는데. 왜냐면 계속 정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운 건 기억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분개는 어차피 해봤자 분개니까 요거는 기억이 더 잘 나요.
그래도 공부할 때 거꾸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첫날부터 뭐 하라 그랬죠? 외우라 그랬죠. 지금 백지주고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적나? 맞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거를 못 올리면 합격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격증 왜 딸라 그러죠? 취업하려고. 맞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 있어야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취업이라는 선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자격증 없으면 누가 뽑아요, 사람. 있는 사람도 너리비로 줄 서 있는데.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저겁니다. 저도 예전엔 싫어했는데 요즘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이 꽂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엔. 옛날에는 아는 사람이 꽂아주면 욕했잖아요. 아우, 저런 능력 없는 놈.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 꽂아줘. 그런데 요즘엔 그게 능력자로 바뀌었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가 꽂아줬어. 그러면 저 사람 능력 대단하다. 요즘엔 시대가 달라서. 그래서 가끔씩 있어요. 수업 들어오시는 분 중에 자격증만 따면 자기 친척이 오라고 했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변 분들 되게 부러운 눈빛으로 봐요. 왜냐면 저도 없어요. 누가 꽂아줄 사람이. 그래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7월 20일에 별표 3개. 오늘 푸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부가액이 1200이래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네, 나가면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얼마짜리 팔았다고요? 1200. 근데 이거를 거기 보시면 얼마에 처분했대요? 지문에 보시면 1150. 그리고 어디로 돈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지문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손해 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은 상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익 난 거 얼마 있다라고 되어 있죠? 30. 그래서 이익을 먼저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요걸 상계 처리라고 해요.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입력할 시간은 좀 이따 드릴게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거랑 헷갈려요. 어떤 건 상계 처리하라 그러고 어떤 건 그냥 처리하라 그러는데 그게 차이가 자본이냐 아니냐예요. 그리고 헷갈리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하면 되잖아요. 자본인지 헷갈려. 그러면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자기 주식 처분이익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본이에요.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다 자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산은 다 자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부채는 부채라고 써 있고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 다 뭐라고요? 자본이에요. 요 사이에 있는 건. 그래서 일단 적으시고요. 네, 그걸 보고 내가 이게 자본인지 뭔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컨트롤 F 가서 찾으시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그거를 캐치를 많이 해놔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이거 하나하나씩 다 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량이 좀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손실이 30이었잖아요. 그 50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익 난 게 얼마 있었죠? 30. 그래서 결론은 손해가 얼마다? 20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20이 맞죠. 그래서 요걸 이제 분계로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쓰시면 돼요. 밑에 거는 설명이에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썼어요? 네, 자본. 그러면 자본의 뭐요? 감소.
이익 있다 그래서 다 수익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면 손실도 자본의 감소. 그렇죠. 자본의 감소죠. 두 개 다 자본 감소. 얘는 자본의 증가. 예, 이거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출 정도면 웬만하면 합격해요. 왜냐면 이거 맞추려면 공부를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전산회계 1급에서 이거 맞추라고까지는 솔직히 설명을 못 드려요. 그거 순서 바꿔서 써. 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뭐는 지켜야 주셔야 되냐면 대변을 먼저 썼으면 대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차변.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대신 차변을 먼저 썼으면 차변에 있는 거 다 쓰고 그 다음 어느 변이요? 대변.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어? 1115만 원. 1150, 1100. 예, 30, 20, 1200. 그 다음에 11월 19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일용직. 한 번밖에 설명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일용직은 요거예요. 잡급. 그래서 일용직 월급은 잡급이라고 합니다. 아, 아이고 4번 안 했네. 8월 5일 거 먼저 할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신주의 뜻이 뭐죠? 새로운 네, 새로운 주식. 주식 나오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본금. 그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거기 액면가액 얼마래요? 5,000원.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5,000원 곱하기 2만 주 하시면 1억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예요? 1억. 근데 이거를 얼마에 발행했죠? 8,000원. 그러면은 건물을 샀대요. 그래서 건물은 1억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6천짜리. 그러면 주식을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한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아니죠. 이익 말고 계정 과목으로.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그러니까 이익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분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계는 꼭 그 명칭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주식을 싸게 발행한 건 이렇게 표현해요. 할인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깎아줬다. 그래서 싸게 발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 행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 행사하면 좋죠. 싸게 사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팔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 사실 거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자제품? 네. 싸요? 지금 싸요. 왜 싸냐면 저기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진짜? 예. 그래갖고 예, 재고 처리하려고 지금 싸게 팔아요. 우리 딸내미가 한달에 상품 받아서 세탁기 근데 그 재고 자산이 재고 작년에 2배래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정리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팔린대요. 이자율이 올라갔고. 근데 지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라고 뉴스에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이자율이 너무 올라서 어저께 난리 났었잖아요. 어느 신협은행에서 지방의 신협은행에서 고정금리 올린다고 연락했다가 신협. 예, 신협이요. 신협. 네, 신협. 연락했다가 다시 바꾸라. 연락했다 욕 먹고 바꿨잖아요. 신협만. 자기가 자체에서 올리는 거였어요? 네, 자체. 전국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거기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 한 지점에서
네, 한 지점에서만. 이건 말이 안 되지. 전국구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국구로 해도 이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고정금리를 올린 거니까. 변동금리를 올린 게 아니고요. 고정금리. 고정금리로 올려.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고정금리 이럴 땐 올릴 수 있대요. 전쟁 날 때. 선정난 일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약관에 있는데 이제 어저께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방마다 다르게. 아니요 지방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약관에 다 있는데 이 은행에서 신협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관리원에서 얘기했대잖아요. 너네 올리지 말라고. 왜냐면 너네 지금 해석을 잘못한 거다. 왜냐면 이게 해석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자기네 은행에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 특수한 상황이 뭐 전쟁 났거나 언제는 피난가다 이런 피난가죠. 그 날짜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건가? 아니죠. 어떻게 갚아요? 피난 가야 되는데. 은행에 그 사람 전쟁 전쟁 나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그건 거죠.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데이터가 없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전쟁 끝나고 봤더니 데이터가 있어. 그럼 또 갚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보관하지. 예를 들면 훈련기간 때는 저기 기간을 준다 상한 기간을 준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런 때는 기간을 더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안 갚진 않죠. 그렇지. 그 대신 이러면 안 갚을 수 있죠. 데이터가 초전 박살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르세 하는 거죠. 가야 돼. 네. 그럴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 빌린 사람은 아는데 빌려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은 무릎 꿇고 자고 돈 빌린 사람은 발 피고 잔대잖아요. 그렇게. 네, 요즘 시대가. 근데 진짜 그런 게 저도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월세 줬는데 내가 죄인이야. 집주인이 난데 내가 죄인이에요. 월세 준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저는 집을 절대 살 일도 없거니와 사도 월세는 안 할 거예요. 전세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살 거. 그 이외엔 안 할 거예요. 마음 불안해. 왜냐면 앞으로 보십시오. 어저께 살인 났죠? 예. 지방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왜 살인 났는지. 권고사직 시키다가 살인 났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힘드니까 자기 계속 다니게 해달라. 오죽하면. 아니, 그렇죠. 그거는 아직 칼날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고사직 시키려고 권고사직이다. 너는 권고사직 대상자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욱해갖고 찔렀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공부사직 하나. 웬만하면 회사도 공부사직. 근데 앞으로 이제 권고사직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런데. 근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도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으신 분들 중에 이게 회사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유튜브하고 인터넷 잘못이에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키는 일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100만 원 주면 너는 100만 원어치 일만 하면 돼. 제가 장담하는데 권고사직 당하면 그 사람들이 랭킹 1위에요. 맞죠? 회사에서 어떤 바보가 내가 사장인데 열심히 하는 직원을 냅두겠어요? 지할 것만 하는 사람을 냅두겠어요? 지할 것만 하는 애들 먼저 쳐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걔네들이 그런다고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르냐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두 명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열심히 하는 놈을 냅두지. 어떤 바보가 지할 것만 하는 사람을 남겨두겠어요. 그거는 못하니까 문제. 그렇죠. 그게 본인이 할 거랑 안 할 거랑 구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가구 사장님이 있었어요. 직원을 조만간 자를 거래요. 왜 잘라요? 그랬더니 전 직원이 청소할 때도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자기 쓰레기통도 안 비운대요. 그래갖고 짜증나갖고 저거 잘라버리고 자기가 할 거라고.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 중에 근데 이거는 인터넷이 망쳐놓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받는 것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플러스 알파가 솔직히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 것만 해라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아, 요거 아까 위에 있구나. 네, 요건 됐죠? 8월 5일. 그 다음에 11월 19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일용직은 뭐라 그런다고요? 일용직? 네, 일용직은 잡급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잡급.
잡급의 뜻이 뭐냐면 잡다한 급여예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 줄 때 급여 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은 요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은 500번대. 작급으로 그래서 작급으로 똑같은데 이제 5냐 8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은 작급이고 500번대 월급은 임금이죠. 그 다음에 800번대는 뭐예요? 급여. 그래서 요거는 월급일 때. 그래서 11월 19일 날 잡급. 그래서 12만 대변의 현금. 그러니까 분계는 기억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났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5일 거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정리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형이죠? 네, 기여형이죠. 그러면 퇴직급여예요. 근데 여기 영업부서니까 몇 번대 퇴직급여요? 네, 800번대. 530. 무슨 예금으로 드렸죠? 보통 예금. 끝.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분계도 솔직히 80에서 한 90% 정도는 암기 문제예요.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리하시고 등록해 보세요. 네,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 못하신 분들 입력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40분에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시험 볼 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명예퇴직금도 있네요. 개정 과목에.